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손뼈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손을 구성하는 뼈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아랫팔 뼈와 관절을 형성하는 손목뼈라고 하는 카팔본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구성하는 메타카팔, 손허리뼈 또는 중수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손가락 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목뼈부터 확인을 할게요. 이 손목뼈는 두 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4개 그리고 4개의 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살펴볼게요. 손목뼈는 수근골이라고도 하고 카팔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4개 그리고 4개 이렇게 두 줄로 총 8개의 뼈들이 연결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뼈들이 연결이 되면서 손목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열에 이렇게 4개의 뼈들이 이렇게 두 열을 이루고 서로 관절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이나마 서로 상호 간의 미끄럼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의 운동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팔본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약자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엄지 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랫팔뼈와 관절을 형성하는 이 첫 번째 이 뼈를 스케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는 이 위쪽에서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스케포이드, 주상골 또는 손배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 모양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뼈를 루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네이트는 월상골 또는 반달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달 모양을 닮아서 이 루네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옆을 구성하는 뼈가 트라이커트럼 삼각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세모뼈라고 얘기를 하죠. 세모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이 트라이커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모뼈 앞쪽으로, 즉 얘는 손바닥 쪽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콩알 만한 뼈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를 바로 피지폼, 두상골 또는 콩알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엄지손가락 외측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스케포이드, 루네이트, 트라이커트럼 그리고 그 앞쪽으로 피지폼이 이렇게 4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등 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가 스케포이드, 이 엄지손가락 얘가 스케포이드, 루네이트, 트라이커트럼 그리고 피지폼은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스케포이드와 루네이트는 아랫팔 뼈인 라디우스와 관절을 형성하는 뼈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가 라디우스죠. 아랫팔뼈의 라디우스와 얘가 얼라, 엄지 쪽이 라디우스에 해당이 되죠. 얘와 관절을 형성하는 얘가 스케포이드, 그리고 얘가 루네이트. 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얘가 트라이커트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살짝 튀어나온 얘가 피지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케포이드와 루네이트는 이 라디우스, 노뼈와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트라이커트럼은 이 얼라, 좌뼈와 직접적으로 관절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아티큘라 디스크와 관절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커트럼은 관절 원반 아티큘러 디스크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면서 좌뼈인 얼라와 관절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폼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커트럼 앞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세사모이드 본에 해당이 됩니다. 세사모이드 본이라는 거는 종잡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에는 여기 엄지손가락이 콩알만하게 이렇게 두 개의 뼈대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종잡뼈들은 우리 몸에 몇 군데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엄지발가락에도 이 세사모이드 본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릎뼈라고 하는 파텔라도 종잡뼈, 세사모이드 본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지폼도 세사모이드 본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세사모이드 본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힘줄, 텐던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뼈로서 이 텐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종의 도르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종잡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피지폼도 세사모이드 본의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하는 또 4개의 카팔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시 외측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외측에 있는 뼈의 이름을 트라페지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능형골, 큰 마른 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뼈를 트라페조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능형골, 작은 마른 뼈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뼈를 캐피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두골 또는 알머리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 방향 쪽에 있는 이 마지막 얘를 바로 하메이트, 유구골 또는 갈고리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트라페지움 같은 경우에는 스케포이드와 관절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트라페조이드와도 관절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메타카팔, 중수골이죠. 첫 번째 중수골과도 관절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중수골과도 일부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등 쪽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죠. 트라페지움은 스케포이드, 트라페조이드, 첫 번째 중수골, 두 번째 중수골과도 일부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메타카팔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한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라페조이드 한번 볼까요? 트라페조이드는 스케포이드와 관절을 형성하죠. 그리고 외측에 있는 트라페지움과도 관절을 형성하고, 그리고 내측에 있는 캐피테이트와도 관절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수골 메타카팔과도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페조이드는 두 번째 메타카팔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캐피테이트를 볼까요? 이 캐피테이트는 카팔본 중에 가장 큰 뼈에 해당이 된다.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누구와 관절을 형성하는지 볼까요? 스케포이드와 일부 관절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루네이트와도 관절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측으로는 트라페조이드, 그리고 내측으로는 하메이트와도 관절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수골은 세 번째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 세 번째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을 하고 가장 큰 카팔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내측에 존재하는 얘를 바로 하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메이트는 피지폼과 관절을 형성을 하고 캐피테이트와 관절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메타카팔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수골과 관절을 형성을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어떤 뼈들과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해부학적 지식이 좀 갖춰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8개의 카팔본들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손 관절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시탐탐, 파트라슈로 많이 외우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H, C, T, P, T, L, S 이렇게 약자를 쓸 수 있어서 호시탐탐, 파트라슈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피지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집니다. 손목 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피지폼이 만져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스케포이드의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튜버클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손목에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라디우스,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아래팔 라디우스를 따라서 쭉 만지고 내려오다 보면은 뭔가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 튜버클을 만지게 됩니다. 걔가 바로 스케포이드의 튜버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 하메이트는 갈고리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말 갈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쪽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갈고리를 내게 되는데요. 얘를 바로 하메이트의 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고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지폼과 스케포이드의 튜버클은 쉽게 굉장히 잘 만져지고 양쪽 끝에서 손목 양쪽 끝에서 잘 만져지고, 이 하메이트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은 좀 살짝 느껴지면서 만져지기는 하는데 일부 손이 두껍거나 하신 분들은 이게 잘 만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카팔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 메타카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손바닥을 구성하는 얘를 손허리뼈, 중수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타카팔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메타카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손가락뼈와 관절을 형성하는 이 부분을 머리, 헤드라고 부르고요. 이 몸통 부분을 셰프트라고 부르고, 이 카팔본과 관절을 형성하는 이 부분을
바닥 부분, 베이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 중에 이 첫 번째 메타카팔본이 위쪽에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메타카팔본이 가장 굵고 가장 짧게 됩니다. 이 얘네들보다는 가장 굵으면서 가장 짧게 구성된 게 첫 번째 메타카팔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세 번째 정도만 기억을 해본다면 세 번째 메타카팔본은 붓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붓돌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게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손가락뼈로 한번 가볼게요. 손가락뼈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3개의 뼈로 구성이 되죠. 각각 가장 먼 쪽을 디스탈, 그리고 미들, 그리고 몸쪽이랑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멀 팔랑스, 미들 팔랑스, 디스탈 팔랑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엄지손가락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프록시멀 그리고 디스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손가락은 뼈들이 많은 만큼 관절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관절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관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남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카팔본과 이 메타카팔본 사이에 요 조인트를, 요 부분에 요 관절을 여기다 적어볼까요? CMC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C는 카팔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C는 메타카팔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포 메타카팔 조인트라고 해서 CMC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메타카팔과 이 팔랑스 사이에 이 조인트를 MCP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MC가 메타카팔의 약자, 그리고 P는 팔랑스의 약자, 그래서 MCP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팔랑스 사이에 얘네들은 각각 PIP 조인트, DIP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쪽에서 가까워서 프록시멀 인터팔랑지얼 조인트, 그리고 디스탈 인터팔랑지얼 조인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관절에 대한 영상은 제가 댓글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손뼈의 뼈대기 오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손목과 손에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뼈대의 연령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어머님들이 아이의 성장이 멈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성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게 되면 손에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과 우리가 뼈대기 방사선의 도해서라고 해서 1개월 때, 3개월 때, 1년 때 뼈대기 과정, 오시피케이션 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뼈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뼈 성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우선 손목의 뼈는 한 개의 뼈대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제가 뼈대기 중심 오시피케이션 센터에 대해서 조금 그려놔 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가락 뼈죠. 얘를 예로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손가락 뼈들이 있고 손가락에는 1차 뼈대기 중심이 있을 거고 뼈 끝단에 2차 뼈대기 중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융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성장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뼈대기 중심, 2차 뼈대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손목뼈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뼈대기 중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러 개의 카팔본 중에서 하메이트와 캐피테이트가 가장 먼저 뼈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캐피테이트와 하메이트가 뼈대기 중심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손목의 뼈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캐피테이트와 하메이트가 일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다른 손목뼈들도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손 허리뼈죠. 메타카팔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메타카팔본 같은 경우에는 태아기에 뼈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뼈대기가 시작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뼈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 메타카팔본은 일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목뼈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캐피테이트와 하메이트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되죠. 뼈 모양이. 그러면서 이제 개월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서서히 다른 애들도 뼈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 메타카팔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메타카팔본은
메타카팔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타카팔본은 이 머리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머리 부위에 2차 뼈대기 중심이 있게 되고, 이 첫 번째 메타카팔본 같은 경우에는 바닥 쪽에 2차 뼈대기 중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나서는 보이지 않다가 이제 출생 후에 뼈대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2차 뼈대기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 제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태어나서는 이렇게 메타카팔본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3개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디우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얼라가 이렇게 있겠죠. 손목뼈들은 태어나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엑스레이를 만약에 찍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메이트와 캐피테이트가 이렇게 뼈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엑스레이를 또 찍는다면 이 손가락 뼈들에 이런 식으로 일부 2차 뼈대기 중심들이 이런 식으로 뼈대기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 해, 두 해 지나가게 되면서 메타카팔 본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본은 이 머리 쪽, 헤드 쪽으로 뼈대기 중심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메타카팔 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 쪽으로 뼈대기 중심이 시작하게 되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3세 이후 정도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지 않지만 뼈대기 중심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엑스레이상 이런 식으로 뼈대기 중심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11세까지는 모든 손목뼈들은 뼈대기 중심이 다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 뼈들 사이에 연골은 사라지게 되고 거의 다 뼈로 오시피케이션 뼈대기를 완료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뼈들이 몇 개가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뼈대 연령을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손뼈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